우리 오빠가 헬스 트레이너는 걸으라는데 썸남이 헬스 트레이너거든. 근데 우리 오빠가 체대 출신인데 썸남 인스타 하냐고 물어봐서 사진 보여줬더니 만나지 말래. 20대 초중반에 캡틴 아메리카처럼 몸 좋은 애들은 약 먹고 키운 거고 그 썸남 몸 보더니 어린 놈이 겉멋들었고 약 꽂았다고 뭐라고 하더라. 이런 애들은 DM이나 인스타 댓글 여자 회원들한테 작업 걸고 헛짓거리 하는 애들이라고 하는데 맞아? 내가 이전에 연애했을 땐 터치 안 했었는데 유독 이번 썸남은 마음에 안 들어해. 같은 체육 업종이니 오빠 말 믿어야 하나. 댓글 보면 오빠 말 믿어라. 오빠 믿어. 나 헬스장 인포 알바인데 약 쓴다는 거 일반화. 크크크. 진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운동함. 저건 좀 어이없네. 근데 여자 관계 복잡하고 직원 휴게실에서 뒷담하는 건 맞음. 좀 약한 걸 쉴드를 쳐주고 더 센 걸 팩트 체크를 해줘버리네. 약 쓴다 하고 여자 관계 안 복잡해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게 이미지에 더 좋았을 텐데 약은 안 써. 근데 여자 관계 존나 복잡하고 휴게실에서 뒷담화 존나 함. 이게 훨씬 더 안 좋지 않냐? 이게 바로 지능적으로 까는 겁니다. 지능적으로 깔려면은 전부 다 까면 안 돼. 그러면은 좀 신빙성이 떨어져. 치켜 세워주는 척 하면서 중요한 것만 탁탁탁 까야 돼. 이게 진짜 잘 까는 거야. 쌤들 맨날 닭가슴살에 햇밥만 5끼 먹고 몸 관리 엄청 열심히 하는데 약 쓴다는 건 사람 허탈하게 만드는 말임. 이 사람은 약간 핀트를 못 잡는 게 뭐냐면 체대 출신 오빠가 썸남인 헬스 트레이너의 인스타를 보고 사진을 본 이후에 얘 약 쓴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우리나라 트레이너들 전부 약씀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얘는 마치 우리나라 헬스 트레이너들 전부 다 약씀이라고 누가 말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죠. 몸을 보고 얘 약쓰네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밑에 누가 지적을 하죠. 오빠가 체대 출신이면 약쓴 몸 알아볼만 한데,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쓴 거면 못 알아보겠지만 좀 하드하게 쓴 거면 알아볼 수 있죠. 어쨌든 여기서도 헬스 트레이너들의 인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도 뭐 보디빌더들이나 헬스 트레이너들이 자존감이 과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그냥 쇳덩이 들어 올리는 건데 무슨 세계 평화 지키는 것처럼 너무 자존감 충만해가지고 막 나대는 걸 보면서 불편하신 적이 있을 텐데, 이게 헬스 트레이너에 대한 인식은 헬스라는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많이 호불호가 갈리지만 헬스인과 비헬스인들 사이에는 정말 큰 간극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는 조금 더 심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0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0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헬스에서 몸 만들 때가 아니니까 제 몸이 좋은 편이었는데, 제가 몸이 좋다는 게 드러날 정도의 옷을 입고 어디를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깡패 보듯이 봤어요. 뭐 사람들한테 겁주려고 몸 불린 것처럼, 마치 이레즈미 문신을 한 것처럼, 혹은 깡패들이 체격 불리려고 뭐 돼지 사료 먹고 이런 것처럼 봤었고, 그게 몸짱 열풍이 불면서 막 2PM이나 뭐 권상우 아저씨 이런 분들의 열풍이 불면서 아, 멋있어지려고 운동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기류가 생긴 게 2010년 딱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헬스인들의 이미지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많이 힘들었던 건 몸을 예쁘게 만드는 사람들은 멋있어지려고 헬스하는 거구나 라는 시선을 받기 시작했지만, 몸을 크게 키우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깡패 보듯이 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완전 많이 상쇄를 해준 게 김종국 아저씨인 거예요. 김종국 아저씨도 처음에 헬스를 할 때는 조금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봤어요. 복싱하고 뭐 몸 만들고 그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연예인들하고 겨루기 하는데 막 이악 물고 존나 세게 하고 이럴 때는 깡패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 언제 굉장히 호감이 됐는지 아세요? 매너손. 이거는 어린 분들은 잘 모를 텐데, 김종국 아저씨가 패밀리가 떴다 할 때 몸 진짜 좋았었는데, 그때 여성 게스트들하고 어떤 게임 같은 걸 하게 되면, 뭐 연애 편지 같은 데에서 게임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여자를 안을 때 손을 이렇게 안아. 여자를 들어서 안으려면 이렇게 안아야지 편안하잖아요. 근데 여자 몸에 손 안 대려고 요렇게 안아버려. 요게 모여진 게 그때 커뮤니티에 막 돌아다니면서 김종국 매너손 모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로 매너손 안 하고 나쁜 손 하는 애들이랑 이제 비교가 되면서 김종국 아저씨가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여자 문제 절대 없고 의리 있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자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지금 현재 김종국 아저씨의 이미지가 생긴 거고, 2010년 전후로는 김종국 아저씨 이미지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 공익근무요원 갔다 온 것도 욕을 먹는데 큰 한몫을 했고, 저 새끼가 운동 저렇게 잘하는데 왜 공익감? 김공익 이러면서 놀림을 많이 당했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김종국 아저씨 허리디스크가 얼마나 심한 정도였는지, 터보 활동을 할 때 기획사한테 얼마나 개같은 짓을 당해서 처맞기까지 해서 조폭들 불려서 묶어놓고 때리기까지 해가지고 허리 아픈데 무대 계속 서라고 강요받고 해가지고 허리디스크가 얼마나 심했었는데 헬스로 그걸 극복한지 아니까 이게 오히려 영웅담이 됐는데, 그때는 저 새끼 운동 잘하고 몸 저렇게 좋은데 왜 공익감 이러면서 욕을 존나 했었어. 그리고 그때는 진짜로 군대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아니 씨발 진짜 군대를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인식이 그때는 있었어. 2010년 초중반까지도. 예를 들어서 여자야, 지는 국방 무임승차해. 근데 누가 현역을 안 가고 공익 가잖아. 야, 너 공익이야? 이런 얘기를 흔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런 얘기하면 욕이라도 존나 처먹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야. 남자들끼리 술자리 할 때도 야, 이 새끼 4급 떴음, 야, 너 님 장애 있음,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야. 지금 그런 얘기하면 진짜 개매장되죠. 그 새끼 진짜 신데요 진짜. 근데 김종국 아저씨가 좋은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가니까 그게 힘을 발휘해서 헬스하는 사람들 되게 바른 생활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힘도 세고 운동도 잘하고 능력자들이구나,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김종국 아저씨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헬스인들은 엄청나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야. 김종국 아저씨한테 빚진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나는 김종국 아저씨가 그렉 듀셋한테 저격 당할 때 거기에 대한 쉴드 영상을 3개 정도 올려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빨았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훨씬 큰 빚을 졌고, 그러니까 우리는 김종국 아저씨가 무슨 잘못해도 솔직히 너무 까지 말아야 돼. 뭐 누구는 까고 누구는 안 까면 내로남불 소리 듣잖아. 내가 황철순 아저씨는 까고 김웅선은 안 까면은 내로남불 소리 듣는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이 대할 수가 있겠어. 내로남불해서 미안한데 김종국 아저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연예인이 뭐 잘못을 했어? 그걸 만약에 되게 깔 수 있어도 김종국 아저씨가 똑같은 잘못하면 조금 더 순화해서 깔 수밖에 없어. 그거 니들이 좀 이해를 해주라. 미안하다.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럴 예정이야. 그런 이미지들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 헬스인들이 그나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헬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까 보여준 커뮤니티 글처럼 약 빨고 못 만드는 새끼들, 못 만들어가지고 남들 겁주고 싶은 새끼들, 인생에서 실제로 열심히 해야 하는 공부나 회사 생활 같은 거는 열심히 안 하면서 그냥 몸이나 만드는 한량 새끼들, 이런 이미지가 아직도 많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이미지가 존재하니까 어디서 밥같이 쫄고 살세요,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여러분이 못 만들었다고 해서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왜냐하면 너네가 만약에 너네를 전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 마주하게 됐을 때 자존감에 너무 큰 상처를 입을까봐, 갭이 너무 클까봐. 나는 헬스장에서 그런 트레이너나 그런 운동 상급자들을 많이 봐요. 몸을 만드는 게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몇 년 뒤에 보잖아. 그 눈빛 잃어. 왜 잃는 줄 알아? 실제로 몸 존나 열심히 가꾸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현실을 알게 될 때 그 눈빛을 잃거든. 그때 너무 짠해. 마치 이빨이 빠진 사자처럼. 사자가 자기가 힘이 세던 2살, 3살, 4살, 5살, 한 7, 8살까지는 막 눈 부라리면서 암컷 눈만 마주치면 짝짓기 해버리고 수컷은 눈만 마주치면 뺨때기 때려버리고 이랬던 밀림의 왕 사자 대빵이 나이가 좀 들고 이빨이 빠지고 나서 완전 침울해지는 걸 보면은 좀 짠하잖아. 동물의 왕국 보면서도.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운동을 하긴 하는데 옛날 같은 파이팅이 안 보이는 게 보이면 좀 짠하고, 나도 그 과정을 겪었어요. 너무 당연하지만 나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 나도 PT 수업하는 것보다 일반 회원들 편하게 헬스장 이용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보다 내 운동하는 거, 내 몸 관리하는 게 더 중요했던 시절이 있어요. 몇 년이 돼요. 저도 내가 계속 이렇게 몸 같았던 게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팍 깨닫게 돼. 아 X발 내가 못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었구나. 난 누가 알려준 게 아니야.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되게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유튜브로 트레이너들한테 얘기를 해주잖아. 야 너네 못 만들어서 돈 버는 거 아니고 너네 대회 뛸 때 돈 30만원 40만원씩 쓰잖아. 그 돈을 PT하는 PT 회원들이 주잖아. 그럼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돼? 대회 뛰러 나가가지고 관계자들한테 굽신거리지 말고 거기 오히려 네가 돈 낸다니까 당당하게 대회 나가고, 오히려 너 PT 끊어주는 회원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해야지 놈들아, 이런 얘기를 내가 해주잖아. 근데 나는 그때 내가 혼자 스스로 깨달았어. 아 내가 대회 나가는 거 내 돈 들여서 나가는 거구나. 대회 입상해봤자 보충제하고 트로피 따오고 끝이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나한테 PT 받아주는 회원들하고 우리 헬스장 끊어주는 회원들 덕분이구나. 내 스스로 깨닫고 내 자세를 고쳤지. 그래서 난 그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되게 대견해.
그래서 트레이너들도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대회를 뭐 20대 한 후반 정도까지 열심히 뛴다 치자. 만약에 대형 센터에서 한다 쳐. 그럼 트레이너가 한 10명쯤 되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몸이 두세 번째로 좋다고 치자. 그러면 나보다 몸이 좋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트레이너 선배를 보면서 그동안 존경했어. 와, 저 형 몸 어떻게 저렇게 좋지? 와, 저 형 운동 진짜 잘하네. 와, 저 형 중량 진짜 잘 치네. 그 형을 존경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운동을 존나 열심히 하면서 몸 만드는데 피해가 될 것 같으면은 PT 수업도 좀 줄여서 받고 잠도 좀 많이 자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 근데 한 30 가까워지니까 어느 순간 내가 운동 열심히 안 하고 수업만 많이 해서 신처럼 봤던 트레이너가 사실은 이 새끼가 대단하다는 걸 갑자기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느끼면 이제 좀 타격이 커요. 내가 되게 존경했던 몸 존나 좋은 형, 저 형 대회 뛸 때마다 30-40만 원씩 협회에 갖다 바쳐. PT는 하루에 수업 한 4-5개밖에 안 해. 저 형 돈 없어. PT 5개 해봐. 센터에다 PTP 까이고 나면은 3, 55, 15만원. 한 달 해봤자 본봉까지 해가지고 4-500밖에 못 벌어. 근데 이거 대회 뛰고 자기 몸 관리한다고 식단하고 막 이지랄 떨고 보충제 사먹고 이지랄 하면 돈도 얼마 안 남어. 또 없어. 그래서 내가 존경했던 형 지금 32살, 3살 됐는데 아직도 미투 살아. 미투에서 회원 꼬셔가지고 붕가붕가하고 이렇게 살아. 아직도 25살 때하고 지금 35살 때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 발전이 없어 인생에. 저 형 저러다가 나중에 몸 40살 돼가지고 몸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살려고 하지 이 생각이 들면서 그 형이 더 이상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내가 그동안 밥 취급하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트레이너를 봤어. 저 새끼 잠도 안 자고 하루에 PT를 10개씩 하는 거야. 쟤는 운동을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한대? 잠을 못 자니까 열심히 못 하지. 아침 6시에도 PT를 하고 밤 10시, 11시에도 PT를 하고 해. 걔는 중간중간에 짬내가지고 겨우 운동하고 하루에 PT를 막 10개씩 하는 거야. 나 지금 헬스장 다니는 데에서 PT 열심히 하는 트레이너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하루에 PT를 15개씩 해요.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3일 동안 40개 넘게 PT 한 적도 있대. 수입도 내가 물어봤어. 다 아는데 줄여서 얘기하더라고. 내가 예전에 봤던 트레이너들 중에서는 그런 트레이너들을 깔봐. 저 새끼 몸 안 좋다고 운동 열심히 안 한다고 벤치프레스 100도 못 든다고 X밥이라고 깔봐. 나이 들어봐라 새끼야. 누가 승자인지 누가 잘하고 있는 건지. 운동에 진짜 진심이어서 헬스장을 찾아갔는데 헬스 트레이너가 몸이 존나 좋아. 벤치프레스 150kg 들어. 식단 조절도 잘하는 것 같고 약 안 빨고도 막 못 만든 것 같고 혹은 약 빨았어도 뭐 몸 존나 좋고 이 사람 IFP 부부 프로 노린다 그래. 이러면은 와 우리 헬스장 트레이너 진짜 능력자 있으면 이렇게 돼. 근데 걔들도 헬스장을 몇 년을 다녀보잖아? 그러면 과연 자기 운동 존나 열심히 하면서 나한테 인사도 안 하는 트레이너하고 자기 운동은 잘 안 하지만 수업 열심히 하고 나오면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내가 혹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와서 물어봐주고 내가 뭐 헤매고 있으면은 회원님 제가 한번 잡아드릴까요? 이렇게 해주는 트레이너하고 누가 과연 나한테 필요한 트레이너인지 회원들도 빡대가리가 아니면 다 알게 된다고. 나도 20대 후반에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20대 후반부터는 일반적인 트레이너를 하지 않았고요. GX 트레이너를 했어요. 제가 성격이 인프피에다가 좀 신 같고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뭔가 미안함이 있는 신 같은 성격이었어요. 제가 20대 후반쯤에 내가 되게 좋은 트레이너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서 내가 받는 PT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PT비를 받는 게 미안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27, 8살 때쯤에. 그래서 PT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PT를 많이 안 받았어요. 그리고 PT비도 10번에 30만 원이라고 말을 하고 보너스로 2번 더 드릴게요. 맨날 얘기해가지고 12번에 30만 원씩 PT비를 받았어요. 말 그대로 내가 1시간에 이 사람한테 3만 원 받는 것도 미안해서. 그때 다른 트레이너들은 5만 원씩 받았어요. 그때 내가 착했다는 게 절대 아니야. 난 그때 신이었어. 나한테 받고 싶어서 5만 원을 내고 싶다는 사람은 그냥 감사하게 받고 내가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서로 윈윈인 거야. 이걸 왜 미안해하냐고. 돈을 받는 걸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면. 근데 그땐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안 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 게 GX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명당 10,000원 정도 꼴로 받아서 한 4명, 5명씩 수업을 하면 한 명한테 10,000원씩 밖에 안 받으니까 별로 안 미안하면서 수업은 열심히 해가지고 1대1 PT에 버금가게 잘 설명을 해주자라고 하니까 한 번에 4-5명씩 해서 GX 수업을 그룹 PT를 하는 게 마음도 편하면서 돈도 좀 되더라고. 그래서 20대 후반에는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이씨.